경찰이 출동할 만큼 위험했던 그 새벽, 프랑스의 한 마트 앞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79유로짜리 물건 하나를 두고 200명 넘는 사람들이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매장에 남은 건 단 2대뿐이었고 새벽 4시부터 7시간을 기다린 사람만 겨우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사치품이라 무시당하던 그 물건이 지금은 목숨을 걸고 쟁탈전을 벌여야 하는 물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만든 회사가 다름 아닌 한국 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밤사이 밀려든 인파가 그대로 유리문을 밀어붙였습니다. 직원들이 진정하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뛰기 시작했고 선반 위에 남은 몇 대 안 되는 선풍기와 에어컨을 향해 그대로 내달렸습니다. 옆 사람이 먼저 집어든 물건을 억지로 빼앗으려는 실랑이도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매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그 거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몇 사람만이 계산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손에 넣었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또 다른 실랑이가 벌어질 것을 우려한 경찰이 구매에 성공한 사람들을 주차장까지 직접 호위해주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선풍기 한 대를 사는 일에 경찰의 보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숫자 하나로 설명됩니다. 이 마트가 준비한 물량은 전국을 통틀어 20만 대였는데 이걸 전국 매장에 나눠 배분하고 나면 한 곳당 남는 물량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필사적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리들이라는 이 대형 할인마트가 이동식 에어컨과 선풍기를 179유로에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소식이 퍼지자 파리 인근 매장마다 새벽부터 줄이 이어졌고 몰려든 차량으로 도로까지 마비됐습니다. 세브랑이라는 도시에서는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차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버려두고 걸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한 주민은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상황이 통제불능에 가까웠다는 뜻이었습니다. 까르푸라는 또 다른 유통업체는 단 하루 만에 에어컨 3만 대를 팔아치웠는데 평소보다 무려 1000배나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유럽을 덮친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1300명이 넘어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매장 문을 부술 듯이 밀고 들어가는 이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셈입니다. 파리의 낮 기온은 38도를 넘겼고 보르도 같은 남부 도시는 41도까지 치솟으며 기존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2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강가와 분수대로 몰려나오는 풍경도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쟁탈전의 결말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조금 뒤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뜻밖의 배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원래 여름이 짧고 선선한 편이라 에어컨 없이 그늘과 창문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나라였어요. 게다가 전통 건축물을 보존하고 환경을 지킨다는 이유로 에어컨 설치 자체를 까다롭게 규제해 왔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외벽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실외기 하나 다는 일조차 쉽지 않았어요. 파리 시내를 걷다 보면 건물 외벽에서 실외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런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쓰는 사람들을 향해 게으르다거나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시선을 보내는 일도 흔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은 약 25%에 불과해요. 미국이나 일본이 90%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에어컨이 환경에 해롭다고 답한 프랑스 국민의 비율이 무려 78%였어요. 필요성과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나 병원처럼 냉방이 꼭 필요한 곳조차 사정은 다르지 않았어요. 일부 학교는 학부모들이 직접 돈을 걷어 에어컨을 설치했고 한 법원은 냉방기가 고장나자 급한 재판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그 신념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돈을 주고도 선풍기 한 대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프랑스 안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정작 웃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정체는 조금 뒤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매장 앞에서 몸싸움까지 벌이며 사람들이 손에 넣으려 한 에어컨의 상당수가 다름 아닌 한국 기업 삼성과 LG의 제품이었던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에서 올 상반기에만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LG전자도 6월 한 달 동안 남유럽과 서유럽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나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두 기업 모두 국내 생산 라인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폭증하는 주문을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 성장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장 안에서 서로의 손에 든 물건을 빼앗으려 다투던 그 절박함이 결국 한국 기업의 실적으로 고스란히 이어진 셈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가전을 값싼 제품 정도로 여기던 유럽 시장에서 지금은 오히려 한국 기업의 제품을 먼저 찾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주차장까지 걸어가던 그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물건이 어쩌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조금 뒤에 이어집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 하나가 겹쳐집니다. 한국은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에어컨 배관과 실외기 자리를 처음부터 설계에 넣어두는 나라예요. 이런 인프라는 마치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미리 내려두는 것과 같아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도 훗날 크게 자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프랑스처럼 오래된 건물의 외벽을 지키기 위해 실외기 설치조차 규제하는 나라와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셈이에요. 이 덕분에 삼성과 LG는 신제품을 만들 때마다 수만 가구의 실시간 데이터를 빠르게 얻을 수 있었고, 그 데이터가 지금의 기술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여름엔 찜통더위, 겨울엔 혹한을 동시에 겪는 나라라서 냉방과 난방 두 조건을 모두 견뎌내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갈고 닦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장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15억 유로를 들여 유럽의 공조기업 플렉트 그룹을 인수하며 상업용 냉방 시장까지 발을 넓혔어요. 가정용 에어컨 하나를 팔아 얻는 이익을 넘어 데이터 센터나 병원처럼 훨씬 큰 규모의 냉방 인프라를 통째로 책임지는 사업으로 영역을 키운 겁니다. LG전자는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 1000가구 규모 주거단지에 히트펌프를 공급하는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마트 앞에서 벌어진 아수라장과는 전혀 다른 층위에서 이미 유럽 도시 하나를 통째로 겨냥한 계약들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연합의 에어컨 보급 대수가 2050년까지 2억 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 성장의 문 앞에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도착해 있는 셈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인프라와 기술이 지금 유럽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흐름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마트 앞 인파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거실에 에어컨 한 대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서로 몸싸움을 벌이거나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낯선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숫자 하나로 설명됩니다. 지난해 국내 온열 질환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80세 이상 어르신의 피해가 컸어요. 폭염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걱정에 꺼둔 채 버티다가 위험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니 있는 것과 제대로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매장 문을 부수면서까지 손에 넣으려 했던 그 에어컨을 우리는 이미 거실에서 편하게 누리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에어컨 없이 여름을 버티고 계신 어르신 한 분쯤 계시지 않나요? 그런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안부를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프랑스의 이 여름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